이어서 위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위험과 좀 유사한 개념이 우리 교재에 세 가지가 추가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인이라는 개념, 위태라는 개념, 손해라는 개념 세 가지 개념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손인이라는 건 앞쪽에서도 제가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안 들어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어의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인은 손해의 원인을 줄여서 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어떤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킨다 그럼 그러한 어떤 우연한 사건 자체를 우리가 손인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손해라는 부분이 위태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태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죠. 야 거기는 좀 위험해 위태로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위태롭다라는 것은 또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안전한 상황에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즉 손실 발생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거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걸 우리가 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사고 발생 확률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뭐 어디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위태로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는 게 아니라 옥상 난간에 이렇게 서 있다면 대단히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 거죠. 왜냐?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제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럴 위험을 새롭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 가능성, 새로운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걸 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라는 개념은요.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그 부분을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봤다 그러죠. 이만큼 손해가 났어. 불나서 우리 집에 1,000만 원 손해가 났어. 즉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실 때 위태는 어떤 원인을 가리킨다. 손인은 원인을 가리킨다. 그 다음 위태는 확률을 가리킨다. 확률을 높이는 상황. 그 다음 손해는 손해 본 부분.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교재에서는 요 손인과 위태를 다시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손인서부터 살펴보면은요. 손해의 원인입니다. 우리 교재에선 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손해의 원인인데 자연적 손인이 있고 인적 손인이 있고 경제적 손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 명칭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 손인과 위태를 사례로 적어놓고 이게 뭐냐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어떠한 손인이 나왔을 때 이게 자연적 손인인지 인적 손인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자연적 손인이라는 것은 손해의 원인이 자연현상에서 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벌어지는 손해의 원인을 자연적 손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재지변 같은 거죠. 천재지변, 낙뢰로 인한 화재 발생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개인이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개인이 홍수 일으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적 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인적 손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즉 손해의 원인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되는 겁니다. 범죄라든지 개인의 부주의라든지 개인의 과실이라든지 이건 사람이 행동으로 어떤 손해를 유발시키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은 인적 손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손인과 인적 손인은 사람의 통제 안에 있느냐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느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손인은요. 손해의 원인이 경제 상황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즉 경제 활동과 관련된 손인을 경제적 손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대량 실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개인이 실업을 유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손해가 발생된 거죠. 즉 손해 원인이 경제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제적 손인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에 뭐 불황으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쭉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불황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건 무슨 손인이냐 또는 이건 무엇을 지칭하는 거냐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아 경제적 손인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태라는 개념이에요. 손실 발생 확률과 연관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세분해 주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법률적 위태.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건 손실 가능성을 새롭게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리적 위태라는 것은 그 자연 성질 자체가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뭐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처럼 이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별장 오두막처럼 목조로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화재라는 위험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화재에 강하죠. 화재가 옆으로 옮겨붙지도 않고 잘 발생하는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목조라는 자연 성질 자체는 화재에 대단히 취약하죠. 쉽게 불이 붙고 쉽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즉, 그 자연 성질 자체가 화재라는 손실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위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목조 건물이라든지 또는 빙판길,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잘 마른 길보다는 빙판길 또는 빗길 같은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 성질 자체, 자연 성질 자체가 어떤 손실 가능성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차가 미끄러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물리적 위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도덕적 위태와 정신적 위태는 둘 다 사람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딱 한 가지 요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놓고 보세요. 고의성이 있다면 도덕적 위태고요. 없다면 정신적 위태입니다. 아무래도 어감상 좀 위태라는 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도덕적 위태가 조금 강도가 센 느낌을 받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고의성이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의 고의성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늘어난다 그러면 도덕적 위태가 되는 거고요. 고의성까지는 없는데 개인의 부주의나 뭐 개인의 어떤 이런 생활 태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손실 가능성이 늘어났다면 그게 정신적 위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도덕적 위태는 고의사고, 사기, 범죄 이건 개인이 일부러 일으키는 거죠. 고의성을 갖는 겁니다. 반면에 정신적 위태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 행동이 손실 가능성을 높여버리는 거죠. 부주의라든지 풍기물이라든지 졸음운전,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죠. 음주운전이 일부러 사고를 내가 일으키려고 음주운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상태 자체가 손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신적 위태로 분류를 합니다. 졸음운전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사고 내려고 졸음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즉, 두 가지 요소는 고의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법률적 위태라는 건 각 사회마다, 각 국가마다 법체계나 이런 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각 사회마다의 경험이나 법체계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그 현상이 손실 가능성을 높이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사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느 사회냐에 따라서 손실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법률적 위태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은 사실은 그런 뉴스가 뭐 많이 이렇게 들리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간혹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 누가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유가족이 담배 회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니네 나라에서 담배 회사를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서 뭐 뭔가 잘못을 해서 우리 가족이 흡연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못 보기는 했는데 자, 이런 어떤 흡연자 소송이다라고 할 때 이게 흡연자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 국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소송이 몇 번 벌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게 어떤 법률적 위태로서 존재하겠지만
흡연자로 사망했다 해서 그걸 뭐 유가족이나 누군가가 문제 제기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법률적 위태라고 분류를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손인과 위태, 손인의 3가지, 위태의 4가지 요거는 일반적으로 시험 지문에 한 가지 사례를 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인적 손인이나 뭐 자연적 손인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 밑줄 쳐놓고 또 도덕적 위태에 해당되는 거 밑줄 쳐놓고 지문으로 각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태라는 개념이, 손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손해는 사고로 인해서 어떤 벌어진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가치의 감소 소실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객관적인 손실만을 가리킵니다. 주관적인 부분은 제외예요. 그래서 애착인형이다 뭐 이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더 많이 피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인 손실만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